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거 화타 김영일이라는 한약업사 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김영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분이 그런 책을 쓰기도 하신 것 같아요. 참 지금 우리의 그 의료 체계를 보면, 좀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친한 분이 그 한약업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의과 대학을 졸아서 한의사 자격증을 받으면 그분들이 다 독식을 해가지고 침을 아무리 잘 놓는다,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침을 못 넣게 돼 있어요. 침만 놓을 수만 있어도, 침만 놔도 그냥 그 가게를 운영하고 그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침을 아무리 잘 놔도 자격이 없다고 못 놓게 하니, 그 참 그런 데다가 요즘은 이제 비아그라 하나만 먹으면 보약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약업사도 참 괴로운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서울대학을 나오신 그분은 그, 그 나중에 한약업사가 되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화타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병들, 아주 남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을 쉽게 고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분이 주특기로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요새 검은 누룽지, 태운 누룽지 검게 태워가지고 그걸 먹으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다 없어진다고, 그게 흡착을 해가지고 다 바깥으로 끌어낸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이분이 누죽걸산이라는 글을 썼다는 것, 책을 썼다는 것, 저희들이 매일 테니스를 치는데요, 거기에 철칙이 있어요. 이렇게 엘보가 온다거나 무릎이 아프다거나 그래서 의사는 무조건 쉬세요 그런다고요. 근데 쉬면은 영원히 못 고치고 테니스 못 쳐요. 근데 아프거나 죽었다 깬다도 계속 치는 사람은 괜찮아져요.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든 고칠 수 있어요. 아프면 가서 병원에 가 주사 한 방 맞고 또 그리고 치고 어쩌고 해가지고 다 고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우면 죽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양로원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다 요양원 이런 말을 쓰지만, 거기 원장님이 그래요. 이 노인네들이 언제 죽을지 금방 안다는 거야. 왜냐? 넓적다리 굵기만 보면 다 안 돼요. 언제 죽을지. 나중에 노인네들이 돌아가실 때 되면 걷질 못하니까 다리를 질질 끌고 이렇게 이동하세요. 그런 분들은 얼마 못 살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또 앉았다가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주 걷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옛날에는 차가 없는 시절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저희들도 어릴 때 굉장히 먼 거리 한 4km 이상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 다 걸어 다녔지. 또 소풍 한번 가면 12km씩 막 걸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말이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언제 어디선 시간만 나면 무조건 걸어 다녀야 될 것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약보다는 먹는 게 더 중요하고 먹는 것보다는 걸어 다니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걸 허준 선생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있었겠습니까? 약보다는 먹는 게 중요하고 먹는 것보다는 걸어 다니고 운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것이 이제 노년의 증상이에요. 누우면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걸으면 건강해지고 즐거워지는 법입니다. 연불도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좋아하고 누워서 연불하고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면 점점 하체가 부실해져요. 연불이 잘 되려면 하체가 튼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국권 같은 거 보면요, 태국권을 이렇게 하는 원리를 보면 기마 자세,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자세로 계속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럼 다리에 굉장한 하중이 걸리면서 이게 몸에 전신의 기혈이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단지 딱 해가지고 무릎만 딱 구부리기만 해도
전신의 기혈이 잘 돌아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태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뒷산도 좋고 강가도 좋고 동네 한 바퀴 어디라도 뭐 시장을 좋아하시는 분, 시장 구경을 좋아하시는 분 시장을 한 바퀴 뺑 동대문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남대문 시장 한 바퀴 돌고 공원을 좋아하는 분, 숲길을 좋아하는 분 숲길을 계속 걷고 자주 걷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다 차 세울 때도 멀리 세워놓는 거야. 그래야만 저 화장실 갈 때나 저 뭐 식당에 갈 때도 한참 걸어야만 갈 수 있게 갖다 해놓는 겁니다. 또 시내버스도 한 정거장 미리 내려. 그래가지고 걸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염불하는 거죠. 걷기 염불보다 더 좋은 염불법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운동 습관이 중요하고 염불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많이 걸으면서 염불을 하자는 것입니다. 허리 둘레는 가늘수록 좋고 허벅지 둘레는 굵을수록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짤록하게 하체는 튼튼하게.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하체가 부실하다 하더라도 많이 걸으면 점점 더 돌아와요. 때와 장소를 거리지 말고 많이 걸으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체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이유가 뭘까요? 전신에 있는 근육의 3분의 2는 다리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 운동만 해도 전신 운동을 다 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가 가슴이 크고 뭐 팔이 이렇게 굵어도 굵은다 해봐야 여기 근육이 3분의 2라는 거. 넓적다리와 다리에 있는 근육이. 그러니까 다리 운동만 해도 전신 운동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당이 많이 저장되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가 소각장 잉여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노폐물 같은 걸 태우는 소각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넓적다리가 허벅다리가. 그래서 허벅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람은 혈액이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연동운동이라서 운동을 해줘야만 잘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야만 건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 움직이지 않으면 누우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리 근육이 큰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사람들이 적게 먹잖아요. 적게 먹는 것보다 많이 움직이는 게 더 좋습니다. 적게 먹는 거 적당히 좀 평상시보다 조금 적게 먹고 3분의 2만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소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소식을 하면 운명도 바뀌어요. 운명이 아주 좋은 쪽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주먹만큼 먹는 사람이다 할 때 이걸 3분의 2만 먹었어. 이만큼만 먹고 이만큼은 남겼으면 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우리 혈액도 거기에 응집돼야 되고 뭐 근육도 많이 움직여야 되고 많이 일꾼이 하여튼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조금 일감을 팍 줄여준 거 아니야? 3분의 2만 먹었으니까. 그러면 요 일꾼들이 쉬어도 돼. 그러면 그만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사람을 좋게 하고 운명을 좋게 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미즈코 남부쿠라는 분이 관상을 너무너무 잘 봐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일본의 가장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 사람이 시호를 내렸어요. 그것도 대일본, 큰 대자 일본이에요. 대일본이라는 시호를 내릴 정도. 우리 이순신 장군한테 충무공이라고 내린 것처럼 10,000명을 관상을 보면 하나도 안 틀렸대요. 관상만 가지고 그랬겠습니까? 관상하고 먹는 양의
이 사람이 밥을 얼마나 먹는지를 딱 같이 결합해 보면 100%가 맞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관상쟁이 잘 보라 이런 걸 말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적게 먹는 게 좋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연불도 너무 많이 먹으면 졸려가지고 견디질 못해요. 연불을 하기 위해 밥을 조금 먹고, 요즘엔 녹차도 많이 마셔요. 여지껏은 잠을 안 자려고 노력했는데 녹차를 마시니까 잠을 아무래도 안 자게, 노인네일수록 커피나 녹차 먹으면 잠을 잘 못 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는 녹차를 마십니다. 일부러 잠을 안 오게 하려고. 요새는 거꾸로 했어요. 잠을 안 오려고 그 노력을 엄청나게 해다가 푹 쓰러져 자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접수가 훨씬 더 좋은 거라 이게. 요새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연습해 봤습니다. 잠을 안 자려고 좌식 의자에 앉아 있다가 푹 쓰러져 자. 그러다 불편하니까 또 일어나. 그럼 얼른 그 좌식 의자에 다시 앉아요. 또 연불하다가 또 쓰러져. 그럼 또 일어나. 그럼 편하게 잔 것 같지는 않지만 여기 시계에 있는 요 휴대폰하고 연동이 되는 그 샤오미 밴드의 수면 점수라는 게 있어요. 깊은 수면은 얼마큼이고 낮은 수면은 얼마큼인지 계산해가지고 점수 내는 게 있어요. 다 90점 이상입니다. 아주 건강한 잠을 잤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아주 꿀잠을 자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